네, 반갑습니다. 지금 건축가 구조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다뤄야 되는 내용들은 내가 줌 실시간 수업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수업하면서 이어져 가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들은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계속 진행할 거고, 지난 시간까지 동영상 수업을 통해서 건축가 구조에서 우리가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구조역학 교재를 이용해서 수업을 했던 부분 중에서 일부 내용들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소개를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구조역학 교재에 있는 내용 말고 최근에 우리 구조에 특히 건축에서의 이슈가 될 수 있는 이 주제들을 몇 가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수업을 하면서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들을 조금 많이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주차부터 종강할 때까지 15주차까지 강의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소개를 하고 영상을 제공하는데 미안하지만 영상이 좀 있어서 여러분이 좀 부담되긴 하겠지만 일주일에 2개 영상씩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 11, 12, 13, 14, 15, 16, 6주차 6번의 수업이 있기 때문에 6번 수업 동안 한 11개 내지 12개의 영상을 제공을 해서 여러분이 좀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또 학업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뭐 이제 1학년 2학기인데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내가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룰 주제는 이 건설 산업의 미래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무거울 수도 있고 그런 염려가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미래가 예측이 되고 있고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산업체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의 건설산업의 미래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제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왔고 현재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과정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건설 산업은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미래 건축 산업의 이슈는 무엇인지, 관심 분야, 어떤 것들이 더 건축 산업에서 많은 요구가 될 것인지,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첫 번째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초고층 건축하고 모듈러 건축에 대한 얘기를 모듈러 건축이 좀 있는데 초고층 건축과 모듈러 건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초고층이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듣고 있고 근데 구체적으로 초고층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 많이 부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이 무엇이고 초고층 건축이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그럼 건축에서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변화되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게 될 것이고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실 최근에 뭐 관심 있는
전 세계적인 관심이 기후변화 부분이죠.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얼어버린 그런 그 얼음층 북극이라든가 이런 곳에 묻혀 있던 그런 빙하 속에 감춰져 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빙하가 녹고 얼음이 녹고, 그래서 그 속에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다시 따뜻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나고,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서 많은 피해를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원인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건축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 특히 CO2라고 하는 이 이산화탄소, 그죠? 이 이산화탄소가 특히 건설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배출돼요. 한 40% 이상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한 40% 이상을 건설 분야에서 발생시킵니다. 건물을 짓고 건물을 사용하고 건물을 폐기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뭐 직접적으로 불을 떼 가지고 뭔가를 태워 가지고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개념이 아니라 환산을 하는 거지. 에너지 환산을 해 가지고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니까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 분야에서도 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 에너지 절약, 이런 차원에서 건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란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초고층의 현황과 요소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초고층 건축을 하게 되려면, 초고층 건축은 200m 이상, 그 다음에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규모가 크니까 이런 건축을 가능하기 위한 많은 요소 기술들이 있겠죠. 이런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할 것입니다. 네, 모듈러 건축. 모듈러 건축은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해서 건축을 하는 것을 모듈러 건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듈러니까 이제 일정한 규격화가 된 거죠. 부품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고 블럭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장에서도, 그러니까 건축에서도 어떠한 건물에 대해서 일정한 규격, 일정한 사이즈, 그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건축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아파트 보게 되면은 한 동의 아파트는 1층부터 20층까지의 그 라인에 있는 아파트는 똑같은 그 평면을 가지고 있죠. 뭐 32평짜리 아파트다. 32평 아파트는 1층부터 20층까지 똑같은 평면이 101호, 뭐 201호, 301호, 401호 다 똑같은 평면이에요. 호텔을 가보더라도 호텔 가보면 각 층마다 배치되는 객실이 다 똑같은 사이즈죠. 물론 이제 뭐 트윈룸이냐 아니면은 뭐 디럭스냐라든가 스위트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면적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어떤 건축이라고 한다면 공장에서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표준화시켜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현장으로 옮겨서 조립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설업이, 그죠? 제조업이 되는 이런 경우로 되는 거죠. 마치 뭐 자동차를 만들고 선박을 만들고 뭐 핸드폰을 만들고 이런 제조업이 있잖아요. 이런 제조업화 되는 것이 건설업의 어쨌든 앞으로의 전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모듈러 건축이기 때문에 이 모듈러 건축이 어떠한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미래 건축입니다. 미래 건축이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현재 포함입니다. 현재 포함해서 건축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3D 프린터. 3D 프린터를 가지고 건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건설용 3D 프린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모형을 만들 때라든가 피규어 뭐 같은 이런 것들, 혹은 뭐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의료 분야라든가 뭐 이런 전기 전자 분야라든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건축에서도 이제는 건물, 그죠? 굉장히 대규모의 건물도 3D 프린터로 충분히 제작이 가능한 이러한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건축이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인지, 그래서 AI 시대에서 또 로봇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드론,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 이후에 건축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어떻게 이런 것을 급변한다 그러죠. 굉장히 빠르게, 크게,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을 급변한다 그러는 거죠. 그죠? 이렇게 급변하는 건축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하게 되고, 물론 현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미래 건축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이런 연구하고 기술 개발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또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건축은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러한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주차부터 15주차까지 소개되는 여러 가지 영상을 참고하고, 또 여러분이 충분히 시청하고 해서 여러분의 진로라든가 여러분의 앞으로 업무 어떠한 역량,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건설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큰 주제는 건설산업의 미래와 대응 전략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구성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건설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지금 물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시대 변화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엘빈 토플러 박사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한 15년 전에 왔을 때 그 보통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엘빈 토플러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미래학자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사회가 운영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걸 토대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분이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었죠. 이분이 이 보성고 학생들하고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 미래는 급격히 변한대요. 근데 그 살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상상력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인가요? 몇 년 전에 그 바둑 기사 알파고하고 이세돌 기사가 그 바둑 대결을 해가지고 알파고가 완승을 했죠. 그죠? 물론 이세돌 기사가 한 번 이기긴 했지만 알파고가 다 이기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컴퓨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하구나. 딥러닝이 어떻고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가 급격하게 컴퓨터,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언택트 문화를 위한 그런 기술 관련된 어떤 분야, 산업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신약 분야, 제약 분야, 백신 분야 이런 분야가 엄청나게 또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분야에서 엄청난 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민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 살다가, 그죠? 아날로그적인 사회.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 시대에는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사회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디지털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컴퓨터에 의해서 0과 1로 대변되는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음 사회, 그죠?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 이 박사님이 구분한 것이 인류의 시대를, 인류 역사를, 환경 변화를 시대별로 구분해 봤어요. 18세기 이전은 제1물결이라 해가지고 농경사회였습니다. 이때는 주로 경험에 의지해서, 즉 경험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2물결 1750년에서 1970년 이때까지는 어떤 시대였냐면 기계를 의존하는 전력이나 전기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죠? 이런 시대를 산업사회라 그랬죠. 이런 시대를 아날로그 사회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부터 21세기 초반, 그죠? 지금 21세기 초반이죠. 이때를 제3물결이라 해가지고 정보사회, 디지털 사회라 그랬고, 이때는 소프트웨어가 사회를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 때 이럴 때는 동양우위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 사회가. 그런데 제2물결부터는 즉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서양우위, 컴퓨터지도 서양이잖아. 그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금, 미국이 지금 세계를 거의 뭐 이끌고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미국이 지금 중국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지금 중국을 제재하는 거 보면은 엄청난 미국의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은 결국 기계화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 그죠? 반도체의 원천 기술도 전부 다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우위, 서양 우위의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물결 앞으로 21세기 이후는 누가 우위가 될지 몰라요. 동양이 우위가 될지 서양이 우위가 될지. 지금 서양 위주의 삶을 우리가 사회를 지금 운영되고 있지만 동양 3국, 한국, 일본, 중국으로 대변되는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힘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특히 중국의 힘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13억이 넘는 인구를 무기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강해서 곳곳이 뻗어나고 있는 것. 지금 미국을 따라잡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빠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나라, 어느 누가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는 엄청나게 바르게 변화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사회,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미래 사회를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조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자, 20세기에서 21세기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어요. 20세기는 산업시대였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이고 20세기에는 수직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평조직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명령이 내려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개인 조직으로 지금 개인의 어떠한 개성을 존중하고 그죠? 개인 간의 직급 차이도 없애게 되겠고 사회 문화가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획일성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획일성이 지금 다양성이 중요하시고 과거에는 대량 생산이었지만 지금은 소량으로 생산하면서 품종이 다양화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요. 과거에는 지구력이 중요해서 오랫동안 버텨였어요. 지금은 순발력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20세기에는 이기느냐 지느냐 싸우면 지금은 둘 다 이겨보자. 윈윈 전략이에요. 그죠? 그러한 것들이 또 어떤 식으로 또 바뀌고 있냐면 20세기에는 지식 소비형이었으면 지금은 지식 창출이에요. 지금은 그냥 지금 20세기에는 그냥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공부로 학습하고 그런 거였지만 지금은 지식을 서로 만들어내야 되잖아.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 얼마나 좋아요. 검색을 해보면 엄청난 다양한 정보들이 구글링 해봐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올려지고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쇼핑몰 보세요. 개인이 얼마나 지금 크리에이터들의 어떠한 유튜버들 보세요.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죠? 세부 전공에서 학제 복합형. 그냥 하나의 전공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두세 개의 복합된 형태로 전공들이 서로 협업하는 상황이 되었죠. 협력하고 있어요. 건축에서도 지금 BIM이 가장 대표적인 이 협력 설계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단일 요소를 구현하는 것이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분석형이 창의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상태. 배타적이었어, 과거에는. 지금 배타적으로 했다가는 실패하기 아주 쉽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통합적입니다. 협력하고 통합하는 그러한 시대로 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20세기 구 패러다임은 21세기의 신 패러다임으로 대체되고 있고 21세기의 지식 소비형 산업 구조가 지식 창출형 산업 구조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만 해갖고는 안 돼. 살아남을 수가 없어.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회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나 방법론의 수립이 필요해. 왜냐하면 우리가 생존해야 되고, 그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전략과 방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필요해에 의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은, 한 번 더 조금 얘기를 해보면,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증기기관, 그죠? 그 석탄을 떼가지고 수증기를 발생시켜가지고 기계를 돌리게 되는, 그래서 영국에서 섬유공업이 엄청나게 거대하게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이 키워드예요. 즉 전기를 우리가 발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엄청나게 다양한 그 기계를 돌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장에다가 전력이 보급되면서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러면서 대량 생산 보급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쫙쫙쫙쫙 그냥 대량 생산을 뽑아내는 그러한 시대가 제2차 산업혁명, 이때가 19세기부터 20세기 초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3차 산업혁명이 되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컴퓨터, 인터넷 기반, 이 네트워크 시대가 된 거죠. 20세기 후반입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스마트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IT 기업들,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IBM이라든가, 이러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부상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가, 그죠?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된 거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CPS 기반의 초지능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 초지능하는 그러한 어떠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연결 시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SK 텔레콤에서 선전하는 것이 초연결, 이런 초시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15년 이후 현재는 그 산업 구조가 이런 인공지능 AI, 그죠? AI 기반의 어떠한 혁명이 급속도로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이잖아요. 그죠? 핸드폰이 스마트화 되었어. 그 핸드폰이 인공지능화 된 거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책상 위에 열려진 데스크탑 컴퓨터를 열어야지만이 가능하는 것이 이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으로, 그죠? 컴퓨터가 가다가 이것이 이제 패드가 된 거죠. 아이패드라든가 삼성 패드가 된 것이 이제는 폰으로 된 거죠. 폰이 스마트폰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도 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인터넷 서치도 하기도 하고, 소셜 SNS 활동도 하기도 하고, 그죠? 다양한 활동을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 그런 것도 전부 다 인공지능 사회에서 가능하게 된 이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참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에서도 이 사물 인터넷이 대표적인 활용하고 있는 IoT라고 보통 하죠. 그죠? 사물 인터넷. 이 기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에서도 여기 보게 되면은 대우건설이 SK텔레콤하고 계룡건설이 KT하고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그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래서 현장 관리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드론을 띄워가지고 현장 관리를 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현장에 많은 계측기를 이용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현장에 공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작업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현업에 나갔을 때는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각종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또 창출이 되고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민감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BIM이라는 훌륭한 도구를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BIM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주게 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다뤄볼게요. 자,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설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설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데, 이 자료는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우영 박사님이 2017년 5월 달에 강의한 내용을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췌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조해서 유익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만 조금 축약을 해가지고 얘기를 추가를 할 테니까 조금 용어나 그림들이 좀 생소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감안해서 좀 들어주기 바랍니다.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내가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4차례의 산업혁명이 있었죠. 그죠? 제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에 의해서 생산이 향상되어, 그전에는 그냥 간의 수공업으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다 꼬매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들이었지만은 증기기관, 기계의 힘이 지금 이런 기계의 힘이 그 생산을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게 된, 그래서 말 그대로 사회 경제 등의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배 체급이 계급이 좀 바뀌게 되겠고, 부르주아 계급이 나타나겠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일어난 이러한 시대가 제1차 산업혁명입니다. 제2차 산업혁명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전기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전기로 인해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 철강, 석유, 전기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 이러한 시대가 되었는 거죠. 19세기 초반, 우리나라 한국전쟁 이전, 세계 제2차 대전 이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차 산업혁명은 전자회로 정밀제로, 말 그대로 이 컴퓨터, 그죠?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로 발전하게, 디지털 발전을 이루어서 PC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네트워크에 대한 그러한 시작이 이제 3차 산업혁명이 된 거죠.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초지능성입니다. 초란 얘기는 연결하던 것들이 슈퍼의 개념이죠. 울트라의 개념. 그렇죠? 현재 초란 얘기는 일상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초라고 얘기하는 것, 슈퍼의 개념, 울트라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공학, IoT,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이게 들어오는 개념이죠. 3D 프린팅, 나노기술, 엄청나게 미세한 것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참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사이버 시대입니다. 그죠? 뉴노멀 시대이고, 지금 언택트 시대이고, 갑자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산업혁명이란 것이 무엇이냐, 즉 리볼루션, 이게 혁명이라 그러는데 혁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임프루브먼트, 개선이라는 얘기를 좀 하죠. 그죠? 개선은 뭐냐면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현재 상태가 조금 발전해가지고 조금 더 커지는 것 뿐이에요. 조금 더 향상되는 거, 조금 더 발전되는 거, 그것을 개선이라 그래.
근데 혁명은 뭐냐면 누에 고치가 나비가 되는 게 혁명이에요. 여기서 이 모양이 될 것이라고는 이것만 봐서는 모르죠. 그런 어느 순간 이 누에가 고치가 나방이 되어서 나비가 되면서 날아가 버리는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이런 걸 환골 탈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이거를 혁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군사적인 용어는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 이거를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개선이라는 것은 임프루브먼트 개선은 양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혁명은 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질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과연 무엇이 질적인 변화인가? 무엇이 혁명인가?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사업 관계가 변화되고 사업 주체의 역할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시장 구조가 변하고 기업의 먹거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산업혁명은 왜 일어나느냐 이거죠. 왜? 기술력이 발전하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고 생산성을 높이게 되니까 기존 산업구조는 수용이 불가하는 것.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게 되니까 기존의 어떤 재래식 산업구조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하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업 관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일으키게 되면은 시장을 확보가 되고 수익 개선을 이루려는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 환경, 산업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혁명적인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이러한 영리 기업에서는 이러한 혁명은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생존 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차 산업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대량 생산에서 맞춤형 생산으로 4차 산업입니다. 지금 2차 산업에서는 대량 생산으로 걷지만 4차 산업에서는 맞춤형으로 개인별 상태에 따라서 서비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구글이나 네이버가 다음, 카카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빅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야별 기술이 융합형 기술로, 즉 개별적인 기술들이 이렇게 퍼즐 조각 맞추는 것처럼 융합되어서 서로 협업하는, 이제 협력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유하는, 쉐어링을 하는, 데이터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뭐 숙박도 공유형 숙박을 많이 하잖아요. 에어비앤비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죠? 어떤 숙박도 내가 가진 집을 일정 기간 비워줘. 그래서 그걸 공유해. 그 사용하는 거죠. 쉐어하우스 개념도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집에 방이 두세 개가 있어. 그러면은 방 하나씩 서로 나눠가지고 생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새로운 첨단 기술과 비즈니스 생태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지금 타다 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불법이다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공유형 서비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AI하고 IoT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카카오 서비스가 그런 IoT 기반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카카오 택시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상태로 사회가 변화가 되니까 건설 분야도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가상현실 분야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해서 우리가 미리 체험해 보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서비스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건설 산업에서는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느냐? 건설 프로세스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 생산 프로세스가 바뀌게 돼요. 4차 산업혁명대에서 특히 모듈러 공법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3D 프린트라든가 BIM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건설 상품이 혁명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 홈, 인공지능 홈, 스마트 경제, 스마트 시티 이런 용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건설 제도가 혁명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건설 산업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융합이라든가 창의성, 통합 발전을 이루는 이런 세계가 될 것이고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고정관념, 건설 산업은 순수 산업이라는 것들이 바뀌게 되어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해외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새로운 어떠한 접근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체인지, 바뀌가 있어요. 뭐든지 바뀌고 있어, 지금.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 산업 상품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모바일 시대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내 그 플랫폼이 결국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 스마트 시티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뭐 새로운 뉴딜 산업이라 해가지고 스마트 시티가 포함돼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죠, 그죠? 핸드폰 같은 경우도 앱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핸드폰 안에 플랫폼이 돼 가지고 이 플랫폼 안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수익을 이루는 것처럼 건설 분야에서도 새로운 그 플랫폼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플랫폼 내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스마트 시티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를 하고 익숙해져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스마트 시티를 확실하게 해서 좀 더 발전시키겠다는 연구 용역도 많이 하고 있고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건축 시장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예가 있는데 다 뭐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두 가지 정도만. 특히 첫 번째, 도시의 정보 인프라와 정보 공급 체계. 그래서 스마트 시티 아키텍처라는 새로운 건축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랬을 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과연 이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발전된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많은 산업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달하고 있는 이 스마트 시티의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건축 산업에서 직업 세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스마트 시티와 관련돼 가지고 건축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또 예상되는 것들을 소개해 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